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8일이고요.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나는 정치적 언어를 모른다. 교수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다. 이거 김은경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일찌감치 민주당에 당무감사위원을 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도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금감원 부원장을 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위원까지 문재인 청와대에서 추천을 했었다는 건데요. 도대체 김은경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관련된 소식 알아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의 의원들까지도 추천자가 누구냐? 배후가 누구냐라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잼버리 얘기 여러분들께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자, 김은경이 감사원의 여성 최초의 감사위원이 될 뻔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감사원의 감사위원까지 될 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재형 의원이 감사원장이던 2018년 문재인 청와대가 김은경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였는데요. 당시 최 의원이 청와대의 김은경 위원장은 감사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강미나 이대 행정학과 교수와 손창동 전 감사위원이 임명됐다는데요. 당시 강미나 교수는 여성 최초의 감사위원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에 2020년에 김은경은 여성 최초의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은경을 감사위원으로 뽑지 않고 반려했던 이유는 2015년 문재인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당무감사위원을 지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은 이를 문제 삼아서 정치색이 있는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려했다는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생활 논란 등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잘 몰랐고 취임 초기라 김은경을 제청하지 않는 것으로 청와대와 협의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정치권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김은경의 이력을 생각해보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은경 역시 그 노인 비하 발언 당시에 본인은 정치권과 거리가 있어서 정치적 언어를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인 권칠승이는 정치권에 몸을 오랫동안 담거나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신성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주장했고요. 김은경은 자신은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금감원 부원장까지 해놓고도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민주당에서 당무감사위도 지냈고 문재인 정부와도 관련이 많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뭔 말을 해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게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오늘쯤 혁신위에서 대의원제 폐지 내지는 손질을 발표하고 김은경은 잘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의원제 개편안을 전격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0일 내일 모레 발표하겠다는 건데요. 시간을 끄는 이유 결국 개딸들이 원하는 것 위해서 김은경이 잠수 타고 그때 가서 최후의 그 혁신안 발표를 한 후 토사구팽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은경은 안 된다. 박지원도 이제 끝난 것이다. 끝장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든 김은경은 로키로 조용히 가고 맡은 미션은 수행하도록 한다. 개딸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은경 혁신이 대의원 손질한 발표를 전격 연기했습니다. 비명계의 반발이 지속된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축소 내지는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 발표를 전격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은경의 노인 비하 논란과 가정사 문제 등으로 혁신위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당내 계파 간의 이견이 첨예한 뇌관을 건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지만요. 그 전격 연기하기로 했다는 것,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는 거는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민주당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안이 목요일 발표로 연기됐다라고 언론들에게 전했는데요. 당초 혁신위는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축소 내지는 폐지와 관련한 혁신안을 공개할 예정으로 어제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혁신위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도 거론이 됐는데요. 앞서 혁신위는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혁신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을 진행했는데 설문에는 당 전당대회와 대의원제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고 현행 대의원 선출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도 담겼었다는 겁니다. 현재 대의원 축소 내지는 폐지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쪽은 친명과 개딸들인데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한 명이 행사하는 표가 권리당원 60명의 표의 가치를 지니는 만큼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대의원은 16,000명, 권리당원은 12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친명계는 권리당원 권리 강화를 강조하며 대의원제 손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대선 전후에 권리당원으로 많이 유입된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거죠. 권리당원 비율이 높아지면은 향후 전당대회 판도가 친명계에게 유리하게 계속 흘러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혁신위의 대의원제 축소, 특히 폐지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대의원제 손질은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 출신의 사람들의 당 의사결정 영향력을 약화시켜서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목표에 역행할 수밖에 없고 개딸들이 당을 장악하게 된다. 팬덤 정치만 강화시킨다라는 게 비명계의 비판의 요지입니다. 혁신위가 특정 계파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안을 발표할 경우 당에서 순조롭게 수용 절차가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데요. 실제로 비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원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를 고려한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혁신위의 조기 활동 종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혁신위에서 대의원제까지 건드리겠다고 하는 데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윤영찬은 이거 혁신안들 현재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의 유불리에 맞춘 내용이다. 대선 패배의 원인은 물론 지난 1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반성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당원과 당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상민은 대의원제 관련 혁신안 그게 설득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겠느냐라면서 혁신위를 혁신하라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인데 스스로 거울을 봐라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 계속 진행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해산해야 된다. 민주당 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박지원마저도 끝장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김은경은 누가 추천했는지 답하라 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혁신위 인선, 추천자와 최종 인선한 분은 누구냐라는 공격을 시작한 건데요. 뭐 누가 봐도 이재명이 결정을 한 거죠. 자, 이원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은 김은경인데 주제는 혁신이 아니라 개인사와 설화입니다. 혁신이 스스로 민주당의 근본적 혁신에는 관심이 없음을 말한 바 있습니다. 한 언론이 단독을 달아 보도하기까지 해당 위원회 경력을 국민들과 당원들은 알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초선 의원에 대한 코로나 학력 저하 발언으로 초선과 다른 선수 의원들의 편가르기, 표의 등가성을 부정하는 노인 폄하 발언으로 세대 편가르기, 잘못은 해놓고 사과는 할 줄 모르는 리더십의 모습이라며 김은경을 질타한 뒤에 이런 혁신위원을 인선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의 추천으로 민주당의 혁신 열쇠를 맡겼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혁신위는 온갖 설화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순회 간담회 후 대의원제 폐지 등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난 3번 선거에서 대의원이 선거 패배의 주 원인이었다면 혁신 대상이 돼야 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면서 민주당을 위한 혁신위인지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혁신인지 묻고 싶다면서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나아가 혁신위 수장인 김은경의 설화와 개인사가 지면을 도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역시나 쉽게 김은경 혁신위를 지지합니다. 라는 이미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은경에 대한 언론 보도조차 거짓 프레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김은경을 비판하는 것을 당내 기회주의자라고 폄하하고 있다면서 개딸들의 김은경 엄호를 거론한 뒤에 이제 이재명이 답해야 할 차례다 라면서 거짓 혁신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과거의 정당으로 되돌리려는 혁신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답을 줘야 된다 라고 즉각적인 답을 촉구했는데요. 아니 지금 혁신이 발표도 뒤로 미룬다라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시간 최대로 끌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것이고요. 일단 결과를 얻어낸 후에는 김은경이야 토사구팽 되겠죠. 하지만 이재명은 또 그나마 믿을 게 김은경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토사구팽도 안 하고 대놓고 김은경을 계속 중용할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총선에서 공천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다면서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답하면 되는데 뺑뺑 돌려서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은 망했어요. 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망했어요라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김은경 어떻게든 정리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정리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서는요, 태풍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으로 잼버리 참가자들을 이동시키고 K-팝 공연도 퇴영식 때 상암동에서 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북 도민과 잼버리 전북 조직위가 허탈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상화에 총력을 다했는데 라는 입장인데요. 잼버리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북 정읍에서 부안 새만금까지 1시간씩 버스를 타고 와서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잼버리 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70대 여성 김모 씨는 각국 스카우트 대표단의 조기 철수 소식을 듣고 말을 잇지 못했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아이들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는 것 같아 힘이 났는데 이렇게 끝난다니 너무 허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전북도, 자원봉사자 등 잼버리 대회 관계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는데요. 대회 초반 폭염과 운영 미비로 대회 중단까지 갔지만 전북도민들의 총력 대응으로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전북도의 공무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망신, 나라망신을 막겠다는 각오로 전 직원이 변기를 닫고 최선을 다했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사실상 대회가 끝난다니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음물 400개를 준비해 새만금을 찾았던 직장인 김기성 씨는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북은 잼버리 대원들의 조기 퇴영 여파로 지역 특수도 누릴 수 없게 됐다는데요. 잼버리 대회 기간 9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고 755억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전북연구원.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조기 퇴영에 이어서 전체 대원의 수도권 이동이 결정되면서 이 같은 특수를 누리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잘하시지. 1,000억이 넘는 돈을 쓰고 그 중에 700억은 사무처 운영비로 날려버렸고 해외 출장을 99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도 개판을 쳐놨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해결해 놓으니까 아쉽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변기를 닦았는데 기본 중에 기본도 안 해놓고서는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잼버리 끝나고 나서는요, 이거 확실하게 이 돈 어디다 썼는지, 그 돈 누구에게 갔는지 밝혀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은경 때문에 망해가는 민주당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김은경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굴 수 있을까요? 참 추미애랑 비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급은 돼야 김은경이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